2024년 11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23년 1월 가입자부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하도록 포함이 됐고요. 또 24년 1월부터 일반 중상해 시 형사 합의금이 보장이 되고요. 또 24년 9월에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 70% 선지급과 또 공탁 시에도 선지급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11월부터 모든 회사가 이 비탑승 중 사고일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진짜석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그런데 왜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굳이 운전자 보험까지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 읽었던 기사가 있는데요. 2024년 여름에 검은 옷을 입은 B씨가 이 새벽에 왕복 4차선을 무단횡단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자 A씨였다면 왕복 4차선에서 늦은 새벽에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를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겨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 중대법규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운전자 A씨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우선 재판으로 넘겨졌으니까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 재판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유족과 합의한 점, 가장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바로 형사합의금이죠.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억 단위의 돈이 지출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A씨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전혀 보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이런 민사적인 문제는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해결되지만 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중과실 사고의 형사합의금 등의 형사적인 비용 문제는 오직 운전자 보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 재가입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 중 과연 어디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공소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재판을 통해서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소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중대법규 위반, 즉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인데, 이 중과실이라 하는 것은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12대 중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자가 중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해당이 되면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관없이 공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큰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였던 첫 번째는 합의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사망하게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유가족분들과 합의를 해야 하니까 지출이 생기게 될 텐데, 사실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의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져야 한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자칫 실수로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해 주셔야겠죠. 재판으로 가는 경우 이 합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이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얼마나 손실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합의 유무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 합의금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초기에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됐다면 당연히 벌금도 내셔야겠죠. 의무로 가입하는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보상해 주지 않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고 일부 선지급까지 가능한 이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세 번째,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 등을 파손시켜 벌금을 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이 벌금 비용 특약,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는 총 3가지의 핵심 있는 필수 특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운전자인 내가 다쳤을 때를 대비한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14급일 경우 염좌 정도의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다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관련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또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도 이 가입된 운전자 보험을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하준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식이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하준이법은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거예요. 2017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경사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에 부딪힌 고 최하준 군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준 군 이름을 딴 이 하준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된 지가 벌써 한 4년이 지났어요. 왜 갑자기 하준이법을 얘기하냐면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10개의 보험사들 중에서 이런 비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가 2024년 10월까지만 해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현재 기준으로는 한 군데 보험사만 제외하고 모두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10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비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못 받겠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상황인데요. 늦은 밤에 운전하던 A씨가 무단횡단하는 행위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고 그 행위는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은 일단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시고 내일 연락을 드릴 테니까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공소제기가 되기 이전 초기 수사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는 2022년 10월 그 이전 상품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유명한 블랙박스 변호사님, 그분 덕분에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던 B씨가 신호위반을 하던 중 행인과 부딪혔고 그 행인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인은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제시를 했고 5천만 원 안 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그냥 처벌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럴 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걸 이 재판부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바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공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22년 10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면 보상을 못 받고요. 2024년 8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 이때는 50% 선지급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9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 공탁금에 대해서도 100%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9월 기점으로 특히 선지급 관련으로 크게 변동된 운전자 보험 부분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합의에 필요한 돈을 미리 준다는 건데요.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기존에는 50% 선지급이 있던 부분이 70%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대인 그리고 대물벌금 관련은 무려 100%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럼 이만큼 좋아졌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더 비싸졌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현재 비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을 하면서도 필수 보장을 다 넣었는데 보험료는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내고 계신 보험료와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어떤 보험사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제는 제발 이 보험사, 저 보험사가 좋습니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 보험사가 모두 2억인데 오직 한 군데 회사만 합의금으로 2억 5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 벌금은 대인 3천만 원, 대물은 500만 원이고 전 보험사가 모두 동일합니다. 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공탁급 선지급 부분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25년 3월까지는 1억 한도로 100% 선지급도 있었고 50% 선지급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했지만 현재는 한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선지급 조건은 100%로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 단계 중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 보험사가 모두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의 경우 현재는 한 군데만 50% 선지급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70% 선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하준이법, 즉 비탑승 중 사고 관련 보장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굴러가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또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군데 회사만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 회사를 추천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 보험사는 바로 A보험사입니다. 그럼 보험료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운전자 필수 특약 3종을 다 구성을 하고 또 운전자가 경미하게 다쳤을 때 즉 부상 등급 14급에 해당이 되면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넣어서 10,000원 정도 수준이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재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안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태아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을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하시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이런 고민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또 이미 가입하신 분들 모두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운전자 보험 추천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창에 오픈 채팅이나 진짜 설계사 익명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